오늘도 기분 좋은 날, 살포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달러 인덱스 지수, 약간 하락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만 빼고 다우와 S&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인공 깜찍이 비트코인입니다. 46,625달러.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은 알트코인들의 폭등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떡상들을 이어가고 있는 코인들. IUTX 같은 경우는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코인인데 지난 7일 동안에 300%가 올랐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소식 후에 엄청난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다음 기회는 있다. 그 외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한 기세를 뽐내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이거 국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었던 사람들이 군침을 흘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상승인데요. 지금 들어와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무섭지 않나, 최소한 조정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본격적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폴리네트워크에서 디파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무려 6억 달러어치나 되는 암호화폐들이 털렸었는데요. 해커가 갑자기 야, 내가 턴 돈 그냥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벌써부터 자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해커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Q&A까지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 폴리네트워크에 해킹을 진행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 그냥 재미로 해봤어. 자, 굉장히 꼴보기 싫죠? 재미로 털었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가지고 배가 터져서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미로 그냥 해킹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일단 돈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 터진 개구리를 응급실로 긴급히 수송하면서 살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폴리네트워크를 굳이 해킹한 이유는 크로스체인 해킹이 유행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고난이도의 해킹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털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업체들에서 그들의 보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해킹 소식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어제 바이낸스에 이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꽤 큰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FTX 거래소도 한국어 지원을 중단했다라고 하네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중단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9월 25일까지였었나요? 금융당국이 경고를 했었죠. 해외 거래소들에게 경고를 했었는데 그때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어떤 거래소들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지원을 중지하게 될 것인지, 또한 한국 사람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된 인프라법에 대한 미국계 대형 거래소 중에 하나인 크라켄의 CEO는 이번에 통과된 인프라법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완전한 재앙이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마크 큐반 억만장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프라법이 비트코인의 성장 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인프라법의 개정안만 추가로 통과가 되었었어도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우려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을 통과 못하도록 만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리처드 쉘비. 최근에는 만약에 군사비 증액 수정안이 다시 한번 수정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아무래도 이 사람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꽤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 사무실 및 이 사람 면상에 청국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데요. 제가 그 과정과 절차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그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단 2023년도부터 발효가 될 법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죠. 방법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이더리움 소각 숫자. 지금 현재까지 이더리움 29,598개가 소각이 되었습니다. 아이 신난다. 그와 동시에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이더리움. 지금 현재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이 일단 조정을 받으면서 2,800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지지 확인 받고 다시 상승, 아니면은 지금부터 이 저항 단계에서 와리와 가리를 동시에 때려주면서 길을 보은 다음에 위로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다음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36,000달러 중반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신나게 이더리움 고고싱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 퀀트의 쭈기영 대표, 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거래소 전반에 걸쳐서 이더리움 사용자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출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가격 폭등을 이룬 다음에 고점을 찍는 전형적인 패턴인 이 블로우 스탑 쭉 올라가가지고 긴 꼬리를 남기면서 쭉 빠지는 그 패턴이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즉 이더리움이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기영 대표 반대로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기영 대표의 이 예측, 비트코인의 큰 조정 및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점 찍고 쫙 빠지는 이 예측이 맞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더리움 소식, 퀀텀 이코노믹스의 분석가 중에 한 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후에 소각과 함께 이더리움의 강세가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냐? 비트코인으로부터 운전대를 넘겨받았다. 앞에서는 비트코인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했었으나 업그레이드 후에 이더리움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더리움이 대장 자리에 앉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힘을 내면 알트코인들이 살아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힘을 잘 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장이 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엑시스, 리퀘스트, 트루파이, 랩트, 루나 등등이 상장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에이다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에이다 최근에 큰 상승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찰스 호스킨슨이 다가오는 금요일에 정식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센티멘트의 분석에 따르면 에이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개발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이다 메인넷 출시됐을 때 가격이 높게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스마트 컨트랙트 발표 또한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시게 된다면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의 한 프로젝트 벨로랩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태국과 유럽 간에 국제 송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하실 점이 이 스텔라 블록체인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스텔라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벨로랩스는 자기들만의 코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벨로라는 코인인데요. 코인마켓캡에 등록이 돼가지고 거래도 진행 중인 그런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송금을 위한 코인이고요.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국제 송금 코인 벨로랑 텔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코인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네 번째로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커머시움이라고 하는 은행인데 아직까지 영업 허가는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빨리 허가증 내놓으라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사용자가 지난 30일 동안 120만 명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위해서는 이름 그대로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매스뮤추얼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과 제휴를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펀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매스뮤추얼의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매스뮤추얼이 자사 비즈니스의 여러 영역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또한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금융 전문가들과 고객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용자산 무려 4,020억 달러에 달하는 누버거 버먼, 치즈버거가 생각나는데 그 버거가 아닌 누버거 버먼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노출, 이 투자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사 펀드 중에 한 곳에 규제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즉 신탁을 통한 ETF 등을 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승인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참고로 이 버거 회사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전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비트코인을 폄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네요. 자, 이처럼 비트코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난 몇 년 동안에 꾸준하게 증명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밥은 햄버거 가자.
자,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이 상승형 쐐기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42,860달러 선에 지지선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뚫린다 그러면은 이 4만 달러 부근, 4만 달러에서 4만 1,000달러 부근에 많은 매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방송을 봤는데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채널을 알리고 싶다, 광고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 채널 이름은 크립토 레볼루션이고요. 암호화폐들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와 분석 그리고 단타 칠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영어로 된 채널이긴 한데 단타 치실 분들은 코인 이름이랑 차트만, 그림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닥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채널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쯤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 비스트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 목표 가격대는 48,000달러가 될 것이다, 고고싱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덕이라는 유명 분석가, 이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강세가 심상치 않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축적을 거치며 5만 달러를 가볍게 뚫어버리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최근 나왔었던 인프라 법안 외에는 계속해서 호재만이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흔들리지 않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골든 크로스와 함께 쭉쭉 5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토마토밭에 치즈버거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마지막까지 한 편만이라도 재생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